우리 연예계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장재현 씨 사건은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라 논외로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김부선 씨라든가 사유리 씨가 이런 어떤 폭로에 가까운 이야기를 네. 하시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 연예계에서도 뭔가 좀 이제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뱉을 수 있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네.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예전 같은 몇 년 전에 10년 전으로 돌이켜서 간다라고 봤을 때 사유리 씨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면 아무리 그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녀 자체가 성과 관련된 것에서 이슈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덜어는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그래 용감하다 용기 있다라고 바라봐주는 시각이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용기 있게 나서서 만약에 정말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감추지 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정서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이익 구조를 개선하는 게 쉽지는 않죠? 아니, 불이익 구조가 그러니까 도저히 좀 이게 감이 없는데 네. 그런 문제들은 조직 논리에서의 모든 사안이 다 해결되는. 그러니까 예. 어떠한 승진 시스템에서 승진 시스템이 불합리하게 돼 있으면은 성으로 가지 않더라도 결국 다른 거 가지고 결국 또 승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건 조직 논리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모금이 맞는 거지. 성을 안 팔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따라보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자율적으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율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성매매를 안 해가지고 불이익받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성과 자기 하나의 대가를. 그런 경우는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게 아닌 경우는 부당하다는 거는 결국 조직 논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매매를 이제 제한을 받았다는 거 이제 폭로하는 저는 요즘에는 아예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안 받은 적도 없는데 마치 재벌 3세한테 받았다 막 질러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전혀 아닌데 막 지르는 거예요. 재벌 3세한테 제안 받았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속단할 수는 없는 대한민국의 연예기획사들을 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스캔들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는 차라리 이게 해결책인 것 같아요. 김부선 씨가 이야기하면서 실명을 거론 안 했죠. 그죠? 실명을 거론 안 했는데 전 차라리 실명을 거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용감한 고발자들이 연예계에서 더욱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아주 그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 용감하게 실명을 거론하고 재벌 3세 그러는데 어쨌든 실명은 안 나옵니다. 실명을 거론해 주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그에 관해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명예훼손죄를 없애줘야 되겠다. 실명을 거론한 사람 보고 너가 증명해봐. 너가 저기 말한 내용이 다 사실인 거 증명해봐. 사실인 거 증명 못하면 너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명예훼손했으니까 깜빵에 가야 돼. 처벌받아야 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고발하고 싶어도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증할 방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성 연예인 어제 누구한테 몸 팔았다 댓글 지금 쏟아져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예훼손 때문에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지. 그거 없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예훼손죄가 한국처럼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는 나라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명예훼손죄가 난리를 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게시글이 수천 개 떠가지고 없는 사실 나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고 이번 우리 주제도 성접대 스캔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노이즈 마케팅으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계속 화두를 삼아야 되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헤쳐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성 대표님 말씀 들어볼까요?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일단 성접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정부패가 근본적으로 좀 응징되고 좀 소멸돼야 되겠고요. 또 우리 사회가 좀 실력 위주로 승부하는 그런 사회, 학연, 지연 모든 걸 떠나서 실력 위주로 승부하는 사회가 되면 얼렁뚱땅 상납이나 이런 것도 생각 못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역시 해결책은 좀 거대 담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너무 극단적이라고 표현하셨던 김 변호사님의 명예훼손죄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예. 세계 어느 나라도 민주국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명예훼손죄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리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더 나아가서 실형을 선고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나라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없고 독일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프랑스에도 없고 독일 손해배상으로 언론사가 문을 닫는다니까요. 허위사실로 보다 쓰면은. 자, 언론사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완전히.
한 벌금 뭐 한 몇천억 받아버리잖아요. 허위사실 잘못 쓰면은. 그래서 실제로 미국 언론사들은 한국 같은 경우는요, 언론이 거짓 보도해도 아니 그 벌금 한 300만 원 받고 손배 한 3천만 원 내고 끝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그것은 지금 명예훼손 처벌이 약해가지고 약하다니까요. 이런 말 굉장히 약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지 않다니까요. 아니 미국 사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사례는 사회에서 명예훼손 민사소송하지 했다고. 않습니까? 민사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아니요. 엄청난 손배가 나오죠. 명예훼손죄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준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 제가 그거는 뭐 언론사에서 한두 개가 아닌데 미국에서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문화가 된다. 이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지금 너무 극단적이라고 성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 대표님 말씀을 듣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나 강도 막자고요. 대한민국의 총기 자유화 하자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요. 저는 김 변호사님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명예훼손을 없애자. 그거는 뭐 자유로운 어떤 뭐 고발 신고를 위해서 명예훼손을 없애자.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총기가 우리나라에 허용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살인사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이는 사건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그래도 있는 자살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다면요. 지금보다 자살자가 10배, 100배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은 틀립니다. 자살하기가 굉장히 손쉽다면 자살자가 정말 10배, 100배 정말 폭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두려워서 노이즈 마케팅이 두려워서 이런 사실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그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고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속 시원하게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피해자한테 사죄하는 그런 모습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백분 토론 주제가 이렇습니다. 끊이지 않는 성접대 스캔들 왜라는 주제인데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죠. 그 허심탄회하게 좀 논의해보고 싶다. 이것이 어떤 결론이라든가 이 자리에서 5분의 고견을 듣고 확실한 근절 대책을 논하자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5분의 다양한 시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접대 문화라든가 특히 그중에서도 성접대 문화와 관련된 문제점 진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근절할 수 있는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얘기는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 큰 주제였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격려를 펼쳐주신 5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백분 토론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